오늘 개인적으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진짜. 진짜. 그리고, 납득도 잘 안 되고, 제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나 싶은 생각도 있고요. 지난주에 되게 더웠었어요. 지난주에 더워서 이번 주에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비가 좀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저께도 비 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큰일 났다 어쩐다 또 이렇게 호들갑 떠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괜찮다 내가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런 거 충분히 괜찮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 계획은 1시쯤 비가 그치면 시원하고 오히려 시원하고 조금 앉는 데는 불편할 수 있는데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교우장 스님이 자네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작년에도 비가 온다고 그랬고 작년에 소금강 갈 때도 비가 온다고 그랬고 이번에 해능 스님 유적 갈 때도 비가 온다고 했고 비 안 왔습니다. 그리고 비는 자신 있습니다. 비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런데요. 제가 그런 거를 어렸을 때 배웠었어요. 실제로 고등학교 때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그 생활기록부에 도따끔이 계속 나오는 게 3년 연속 도따끔이 나오는 게 그 선생님들이 저한테 감명을 받아서 제가 동네 유명 인사였었어요. 근데 늙었는지 어저께 제가 잠을 많이 못 잤어요. 왜냐하면 비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집중을 많이 해야 돼요. 뭘 해야 돼. 그래서 지난번에 해능 스님 유적지 갔을 때도 제가 잠을 잘 못 잤다 그랬더니 저랑 같이 밤 썼던 그 스님이 잠만 잘 잤던 그래서 내가 그런 거 아니다. 작업하고 있었다. 작업하고 있었다 이랬는데 진짜 저는 그런 걸 믿는 사람이에요. 의외로 제가 굉장히 신비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여기 이제 혜성 스님도 계시고 승우 스님도 계시는데 제 방에 계속 저한테 전화도 했었고 아침부터 계속 했었어요. 저는 방에서 안 나왔고요. 왜냐면 비 그쳐야 되니까. 비 그쳐야 되니까 내가 지금 답답한데 지금. 그래서 안 나오고 이제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겠냐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괜찮다. 2시 안에 끝낼 수 있다. 2시 안에 된다. 제가 계속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더 어수선해진 감이 없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실제로 한 2시쯤 전에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나를 믿었어. 나는 나를 믿었어. 진짜. 그리고 그 뒤에 대책은 없었어. 진짜. 저는 진짜 살면서 이게 안 될 거라는 생각을 못 했어요. 이건 당연히 되는 건데 이렇게. 근데 전에 제가 그 말씀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는데 제가 신중단의 향을 3개를 피는데 3개를 피는 이유가 하나는 저희 아버지님 향을 피우는 거고, 그러니까 3개를 피우는 게 아니고 하나씩 3개를 피우는 거예요. 하나는 내 걸 피우고, 하나는 우리 아버님 걸 피우고, 하나는 제가 아는 보살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를 굉장히 이렇게 잘 따랐던 분인데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미 그분이 뭐 형편도 괜찮고 다 괜찮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되게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이게 돈 있으면 오래 사는구나. 내가 그때 그걸 느꼈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미 방법은 없었어요. 제가 알았을 때 이미 방법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의학적 방법은 없었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명상하면 고쳐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 아니야, 난 진짜 그렇게 믿어. 지금도 그렇게 믿어. 그래서 뭐 말기암도 명상하면 고칠 수 있다라고 저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제가 굉장히 여러분 생각과 달리 신비적인 그런 쪽에 발을 깊이 담그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 바닥으로 들어온 게 그런 뭔가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공부하는 것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책으로 공부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약간 다른 방식들을 써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하면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 그냥 제가 예전에 그런 거 공부법 책에서도 쓴 얘기인데 쓸데없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저는 어떤 사람이 쓴 책을 볼 때 늘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읽고 내가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쓴 책을 교정 본다라고 생각하고 읽어요. 이거 내 책이다라고 생각하고 읽어. 그게 왜 그런 게 가능한 거냐면, 그러면 이게 내용 학습 습득량이 훨씬 많아지거든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전부 어느 정도 이상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이제 유흥식으로 말하면, 칼쿨 스타프 유흥식으로 말하면 집단 무의식이 되는 거고, 그 집단 무의식에 원래 그 영향을, 스타프 융액에 영향을 줬었던 게 아뢰아식이라는 게 있어요. 유식학의 아뢰아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기저에 있는 생각들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흐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신비주의 얘기할 때 제가 진짜 신비주의 여러 가지 막 이런 거 하거든요. 진짜 쓸데없는 주술의 잡다리한 모든 주술을 거의 다 알아. 그런데 사는데 크게 도움되느냐?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나마 해서 이만큼이라도 사는갑다. 이런 생각은 해. 이런 생각은 해. 그런데 보면 뭐가 있냐면 아카샤 기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생각들은 생각끼리 이렇게 뭉쳐 있다는 거예요. 구름, 이렇게 수증기가 구름으로 뭉쳐 있듯이. 그래서 그것들은 다 연결돼 있고 우리 안에도 그것과 대응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약간 복잡한데 그 이론을 조금만 변형시키면 화엄이에요, 사실. 화엄의 모든 것들은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 논리 구조를 제가 기회가 되면 언젠가는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설명을 듣다 보면 이게 생각보다 재밌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모든 것을, 그러니까 전체 우주를 포함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화엄과 같은 생각, 그 다음에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무의식은 다 관련된다라는 생각.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내가 모르는 것은, 이 세상에 내가 모르는 지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 나는 잊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게 제 공부의 방식의 시작이에요. 책을 읽을 때 이거는 내가 쓴 책이야 라고 생각하고 단 교정 본다라는 생각으로 읽어. 그러면 지식의 습득량이 훨씬 많아집니다. 몰라서 배워야 된다라는 거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약간 신비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저는 명상 만능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명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어느 정도 이상은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격도 고치고, 그 다음에 생각도 고칠 수 있고, 뭐 행복 만족도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병도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내가 병과 관련된 치료할 수 있는 명상들을 한번 프로그램을 해서 한번 돌려볼까 싶은 생각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환경들이 깔끔하게 잘 안 만들어져서. 근데 그 보살님이 워낙 사람이 좋아서 제가 그 양반에게 명상을 가르쳐 주려고 그때 명상 프로그램을 진짜 특강을 했었어요. 특강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나을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명상으로 치료하는 원리는 기본
기본이 되는 원리가 뭐냐면 내가 죽으면 너도 죽는다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죽일 생각이 없으니까 너도 나를 안 죽였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암을 내가 너를 죽여야겠어 라고 하면 죽이려고 할수록 생명 번식이 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꽃도 그렇고 왜 죽으려면 열매를 더 맺는다는 거예요. 유실수들도. 그리고 촛불도 꺼지기 전에 이렇게 활짝 한번 밝아져. 회광반조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 그래서 나는 너를 죽일 생각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건강을 회복하는 1순위예요. 그리고 너도 내가 죽으면 너도 죽게 된다라는 것들을 인지시켜 주는 것. 그게 세상에 암에게 그게 인지가 됩니까? 라고 하는데 그걸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서로 간에 이렇게 조율점이 맞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이라고 하는 게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병은 숙주를 죽이지 않아요. 숙주를 죽이면, 그러니까 버섯이라고 생각하면 돼. 버섯은 나무에서 좋은 에너지를 빨아들이지만 나무가 견딜 만큼만 빨아들여요. 왜? 나무를 죽여버리면, 나무를 너무 과도하게 빨아들여서 죽여버리면 자기도 죽으니까. 그리고 모든 병은 그렇게 진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숙주를 함부로 죽이지 않아. 그 숙주를 죽이는 병은 이상한 놈입니다. 이상한 놈. 그 대표적인 게 에볼라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는 숙주를 죽여도, 이 사람을 죽여도 옮겨갈 수 있다는 강력한 전파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에볼라는 숙주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이고 넘어가면 되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고, 암은 그냥 또라이입니다. 그래서 지가 그 사람을 죽이면 저도 화장돼서 같이 죽어요. 아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 경기룰을 어기고 있는 게 암입니다. 그래서 그 경기룰을 상기시켜주면, 그러면 상생하면서 계속 산다라고 하는 게 명상으로 병을 치료하는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없앱니까? 없애지 않고 서로 동맹을 맺는 거지. 서로 반갑다 친구야 이러면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번뇌도 그런 거예요. 사실은 명상에 있어서 번뇌를 조절하는 방법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번뇌가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게 없애려고 할수록 또 반발심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면.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병을 치료하는 것도 사실은 기본적인 세팅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좋은 에너지들을 놔서 서로 관계를 풀어내면 그 약간 똘틱한 것들이 이제 정상화되는 그런 방식으로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거를 방법들을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결론으로 얘기하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거를 납득하지를 못했어. 제가 그전에도 그런 비슷한 행동들을 했었는데 별로 그런 결과를 얻은 게 처음이었었어요. 나는 될 거라고 생각했어. 진짜. 그런데 그런 결과값을 얻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굉장히 끼는, 그래서 향을, 세 번째 향을 그 양반을 위해서 언제나 켜줘요. 그래서 제가 향을 3개를 켜는 거고, 나중에 또 실패하면 향을 4개를 켤 수도 있잖아요. 계속 실패하면 나중에 다발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원리상으로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비도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비도 어떤 원리가 있는 거고, 그 원리를 작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를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때 그런 것들을 좀 했었는데, 오늘 생각보다 작동을 제가 이렇게 노력해서 안 된 게 거의 없어요, 사실. 근데 오늘 엇박자가, 야, 내가 진짜 30분 전인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전화가 오는데 기다려야 했어. 나는 기다렸었어. 그리고 제가 언제 나왔냐면 10분 전에 나왔어요. 10분 전에. 원래는 제가 나와서 그 다음 판단을 어떻게 할까 지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 시차가 났나? 저놈들이 중국에서 왔나?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비가 오고 싹 거친 상황에서 한 1, 20분 정도 싹 거친 상황에서 밖에서 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면 덥지도 않고, 그런데 비는 계속 오고, 위에서는 이제 어른들이 어떻게 할 거냐? 하긴 하냐? 여기까지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긴 하냐? 죽겠네.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오늘 진짜 안 좋은 날이었었어요. 나는 이게 안 된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야, 이게 이런 식으로도 되나? 상당히 사실은, 아니, 뭐, 80%는 이렇게 찍혀도 별로 어저께까지도 별 생각 없었어요, 사실. 당연히 내가 하면 그칠 거다. 야, 엄청난 자신감이죠. 엄청난 자신감. 근데 안타깝습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무너지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이 수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계는 사람을 올바로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자아고 콤파스가 세상을 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아고 콤파스를 통해서 세상은 바르게 된다. 우리는 언제나 올바르게 사는 것은 아니지만,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귀한 것이다. 그 마음이 귀한 것이다. 저는 언제나 그런 거를 생각을 하거든요. 대나무같이 태어났으면 참 좋겠지만, 대나무같이 태어나지 못했다면, 대나무밭을 좋아하는 그 심성은 있어야 된다. 전에 제가 그런 얘기도 해드렸었는데, 곽희 임천고치에 보면 왜 정치인, 유생들이 산수화를 좋아하느냐. 산에 가서 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정치판에서 너무 머리 아픈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그렇다고 산에 가서 살면 죽는다. 산이 정치판보다 훨씬 힘들어. 정치판이 편한 겁니다. 그리고 꼭 쓸데없는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 도시에 살면서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짓고 죽는다. 그 개미지옥이다. 개미지옥.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인생 골로 간다. 도시가 훨씬 좋은 겁니다. 그런 생각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할 일 없는데 농사나 지을까? 그거 아닙니다. 허리 부러진다. 허리 부러져. 그거는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그리고 시골 안 살아보신 분들은 우리 예전에 다 시골 살아봤는데 그때 시골하고 다릅니다. 그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도시만 달라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골도 엄청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텃세나 이런 거 진짜 잔인할 정도로 세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처럼 그렇게 만만하고 푸근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이렇게 정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골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상황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치에 찌든 사람들, 그 다음에 도시에 찌든 사람들은 산천을 그리워하고, 오늘도 사실 제가 굉장히 사실은 어저께까지 이렇게 계속 스트레스 받았던 거는 비 올까봐가 아니고, 징검다리 연휴가 껴서 사람이 안 오면 어쩌나 했었어. 진짜. 이걸 어떻게 계산하지? 징검다리, 이게 딴 쪽으로 빠지는 건가? 아니면 운이 좋아서 이쪽으로 쏠리는 건가? 작년 통계를 보면 차로 오신 분이 절반, 개인으로 오신 분이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차로 오신 분은 이미 잡아놓은 물고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처럼 낙뢰가 쳐도 왔을 겁니다. 이건 뭐 방법이 없는 거고, 개인으로 오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놀러 가면 조금 이렇게 밖으로 나가시면
이게 상황들이 그때그때마다 다르잖아. 아니, 비 온다는 생각은 안 했었고, 비는 어차피 내가 그칠 거니까, 그건 됐고, 그냥 미스트 뿌린 정도로 생각을 했었고, 뭐 건조하지도 않고, 뭐 선크림 안 발라도 되고, 뭐 좋지,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징검다리 연휴에서 어떻게 될까? 사실 판단을 잘 못했어요. 그리고 판단도 잘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비가 주룩주룩 오면서 이제 장사 망했죠. 장사 망했죠. 작년에는 아침부터 사람들이 막 줄을 서고 이랬었는데 줄 없죠. 줄 없죠. 그래서 그렇게 산천을 그리워하는 도시에 지친 사람들, 정치에 지친 사람들이 산천을 그리워하면서 산수화를 벽에다가 붙여놓는 것처럼 수계라는 것도 꼭 그렇게 올바로 산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다짐을 하고 맑아지려는 마음을 가지는 그 자체가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진짜 귀한 것은 뭐냐? 왜 그런 거 있거든요. 보시가 귀하냐? 아니, 보시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고 보시하려는 그 마음이 귀한 거다. 그 마음을 통해서 내가 조금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수계문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흑업은 없어지고 백업이 그러니까 나쁜 업들은 좀 사라지고 좋은 업으로 그러니까는 좋은 길이 들면 그리고 좋은 게 들면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거든요. 1급수에는 어차피 3급수 어종은 못 삽니다. 애가 숨 막혀서 못 살아. 아니 진짜예요. 3급수에도 1급수 어종이 못 삽니다. 그게 다 어종이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탁해서 못 사는 거고 1급수 물에는 3급수 물고기들은 들어오면 애가 너무 맑아서 못 살아요. 이거 뭐 아토피입니까? 이러면서 애들이 죽어가. 아니 진짜라니까. 네, 그래서 다 그 물에 맞는 어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오대산 같은 데가 환경이 좀 깨끗해요. 그래서 오대천에 요 앞에 금강연이나 이런 데 보면 거기에 다 산천어 열목어가 살아요. 그러니까 천연기념물들 아니면 이 동네가 안 삽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그냥 천연기념물이야. 왜? 이 동네는 그거밖에 안 사니까. 그래서 스모 스님이 우리도 방생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는데 방생 물고기가 없죠. 물고기가 없죠. 그래서 산천어 열목어는 구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 천연기념물이라서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맑아지면 나쁜 것들은 스스로 물러나게 돼요. 그래서 이 동네에 개구리하고 모기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는 모기가 거의 없었고요. 여기가 개구리 소리가 안 들려요. 아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이 정도 기온이면 왜 이렇게 더워졌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월정사에 처음 와고 이랬을 때 5월에 눈 오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6월인데 지난주에 되게 더웠다니까. 지난주에 거의 한 28도 이래가지고 이거 밖에다가 우리 어른들 또 세워놓으면 몇 분 또 크루즈 여행 떠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더운 데는 되게 저도 더운 거 짜증나지만 추운 거는 좀 이렇게 핫팩 쓰고 뭐 이런 버티는데 더우면 사람이 퍼져가지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냥 밖에 있으라 하면 막 천막 밑에 있고 막 이렇게 다 또 우리 또 어른들 또 다 뭐 백전노장들이잖아. 스님들이 얘기하면 듣는 척 하면서 싹 바꾸고 돼. 인생이 다 그래. 인생이 다 그래. 괜히 반가운 척 하면서 자꾸 손 더듬고. 엉덩이 좀 만지지 좀 마. 괜찮아요. 뭐 다른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 이 정도 온도면 실제로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리는 시절이에요. 시골에 가기 시작하면 벌써 개구리들이 울고 하는데 그런 소리가 안 들리죠.
그리고 모기도 조금 생기긴 생겼는데 원래는 모기가 거의 없어요. 지금 이 정도 날씨에 이 정도면 모기가 없는 축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요? 강화도 봉은사 가서 와 내가 하루 자는데 나 죽는 줄 알았다니까. 바다모기 진짜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와. 그리고 벽지를 진짜 잔인하게 만들어 놨어요. 제가 스님이라고 따로 방을 줬는데 닭종이 벽지야. 그래서 모기가 보이지를 않아. 야, 잡고 자야겠는데. 왜냐면 불 끄고 잘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람을 포를 떠요. 아니야. 바다모기 당해보면 알아. 당해보면 알아. 제가 산모기도 당해봤거든요. 그래서 군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자분들은 다 들어보신 얘기예요. 강원도 산모기는 워커도 뚫는다. 이제 뭐 거짓말이긴 한데 실제로 그 정도로 세다 이런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하게 막 이렇게 다 감고 안 나가면 조금이라도 남으면 거기가 진짜 이렇게 막 다다다다 물려가고 옵니다. 이게 굉장히 심하게. 네. 그래서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진짜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여기가 환경이 깨끗해서요. 뭐 스님들이 뭐 깨끗하게 해서 아니 여기가 천연적으로 깨끗한 거예요. 천연적으로 지금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공기도 되게 맑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공기 맑은 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공기청정기 쓰는 데를 좋아하고요. 공기 맑은 데 치고 사람 살만한 데 별로 없다. 그래서 뭐 그렇게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깨끗해요. 그래서 그렇게 깨끗해지면 더러운 것들이 그러니까는 조금 안 좋은 것들이 번식하지를 잘 못해. 인간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도 사람이 반듯하기는 어렵고 삿대기는 쉬워. 삿대기는 쉬운 거예요. 그리고 가장 이제 안 좋은 게 남의 핑계 대기 좋고 남의 핑계 댄다는 거는 쟤도 그랬는데 라고 하는 거고 내가 쟤보다는 나은데 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인간은 다 그렇게 살아요. 하지만 때로는 한 번씩 그 굽은 것을 펴주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운을 가지게 되면 나쁜 에너지는 스스로 물러나고 그게 계율문에서 아까 계본에서 나오는 선업은 늘어나고 그 다음에 흑업은 악업은 줄어들게 된다. 계를 받으면 그러면 계를 한번 받아서 계속 그렇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안 되고 저희도 안 됩니다.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우리가 그 천연두 이런 거는 한 번 맞고 죽을 때까지 끝이잖아. 근데 코로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있으면 무효화된다며요. 그래서 다시 하려면 수계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맑아지면 내 자신이 맑아지면 나쁜 것은 줄어들고 좋은 것은 늘어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맑아진 그 업이 죽을 때 이제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죽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꿈을 꾸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꿈 꾸는 게 현실을 반영한다라고 하지만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꿈속에서도 한국말하고 걸어 다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꿈속에서 날아다니는 꿈을 꾸는 사람은 생각보다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능엄경에는 날아다니는 꿈을 꾸면 천상에 태어날 확률이 높다라고 나와요.
아니 그냥 이런 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 덕에 그렇게 계속 새로운 걸 개발하지 않아도 돼. 돌려막기 참 좋은 거거든.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처음 죽으면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처음 죽으면요 노안이면 노안 귀신입니다. 안 보입니다. 진짜라니까. 노안이면 내가 눈이 나쁘면 안 보인다니까. 잘 시력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시력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체력이 원래 약했어. 그러면 귀신인데도 체력이 약해요. 왜냐하면 그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그 제가 그 얘기 해드리잖아. 모든 귀신은 문으로 다니지 벽으로 못 돌아다닌다. 그리고 허공으로 날려서 못 다닌다. 그러니까 2층, 3층 되면 문 열어놔도 괜찮아. 귀신 못 들어옵니다. 아니야. 그게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팔 잘린 귀신은 팔이 잘려서 교통사고 같은 경우 뭐 나가지고 팔이 잘리잖아. 그러면 팔 잘린 귀신으로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교통사고를 당할 때 내가 죽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해. 팔이 잘린 걸 인지를 못했어. 온전한 귀신으로 나옵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팔 잘린 귀신으로 나오면 그게 너무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도움을 요청해. 그 자리에서 이런 거 맞다. 이거 방송 찍는데 너무 야리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르잖아. 그러면 자유로 귀신같이 되는 겁니다. 그 근처에 멍 때리고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면 자기도 모르게 꺾게 돼요. 아니 그런 원리라니까 이게. 그래서 귀신이나 다른 것들이 간섭하여 오지 못하도록 하는 걸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네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분명한 목적을 언제나 너 자신에게 제시하고 설득해라. 그러면 다른 생각들이 개입하지 못해. 이거는 이게 주술과 관련해서 굉장히 방어막을 형성할 때 뭐 나오는 기본 전제 조건 중에 하나예요. 뭐 그렇다 치고 그러면 팔 잘린 귀신이 고통스럽다고 생각해서 계속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부르잖아.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작동하지 않아요. 내가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그 귀신의 영향을 안 받아. 그래서 그냥 가는 거고 내가 멍 때리고 이러고 하고 있다가 그 생각이 들어오면 자기도 모르게 움직인다니까.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르는다는 둥 뭐 그런 헛소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작동하는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일을 분명한 걸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을 때는 옆에서 누가 뒤통수를 쳐다보고 있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 근데 멍 때리고 있으면 뒤통수를 누가 보고 있으면 뒤통수가 뜨겁지. 그 간섭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런 효과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런 비나 이런 거 조정하는 것도 사실은 그 불투명한 상황에서 영향을 발휘해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삑살이 났죠. 삑살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 어떤 원리들이 있어. 어떤 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작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팔 잘린 귀신이 계속 자기가 고통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괜찮은 사람을 만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을 구해주고 싶은 사람을 만나잖아.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신경 안 씁니다. 네 일은 네 일로. 우리 민족 자결주의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스스로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도와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주면 해결되냐면 네가 죽었다라는 걸 자각시켜줘. 너는 죽었기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고 네 팔이 장애가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면 그게 걔가 알아듣기만 하면 팔이 생겨요. 되게 재밌어. 되게 재밌어.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것 때문에 약간 다른 관점도 있어요. 그게 의료에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팔이 잘렸을 때 없는 팔이 가려운 현상이 있어요. 팔이 가려워. 근데 내가 팔이 없거든? 그런데도 가려워.
그거는 내 생각은 팔은 벌써 잘렸는데 내 영혼은 이만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감각을 느끼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좀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부작사부작 줄어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잘리면 잘린 만큼만 남아. 그리고 죽으면 팔 없는 귀신은 나와. 팔 없는 귀신은 나와. 그러면 그 귀신을 회복시켜주고 싶으면 너는 원래 귀신은 장애가 없어 라고 말을 해주면 그걸 알아듣게 이해하게만 해주면 팔이 돌아와요. 그리고 돌아가신 지 오래되면 초반에 돌아가신 분이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 삭은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좀 오래된 귀신은 약간 젊어집니다. 왜? 그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 습관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쓸데없는 얘기 재밌지? 비 오고 이런 때 나베항 특집으로. 그래서 이게 고정관념이 도대체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장악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지 오래된 귀신이 되면, 안 걸어 다니고, 이게 둥둥 떠다녀요. 둥둥 떠다녀요. 아이, 이게 들어봐. 되게 그럴듯해. 되게 그럴듯해. 그래서 이렇게 둥둥 떠다니다가, 이제 좀 오래된 귀신이야. 오래된 귀신. 그럼 떠다니다가, 혹시 그 프로이드 그 이야기 보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엘렉트라 콤플렉스 이런 거 아세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게 뭐냐면 딸은 아빠 쪽을 좋아하고 그 아들은 엄마 쪽을 좋아한대. 뭐 몰라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떠다니다가 그렇게 얼레리 꼴레리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다가 마음에 들면 그게 착상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운때가 맞아야지. 그러면 영혼이 글로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실수했는데요? 이러잖아요? 내가, 내 스타일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그러면 유산됩니다. 그럼 유산입니다. 서로 기운이 충돌하기 시작하면 유산입니다. 아니, 왜? 아니, 그렇게 해석한다니까. 그런 세상도 있어. 그런 세상도 있어. 그냥 그렇게만, 이건 뭐 과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세상도 있다라고 진지하게 들어봐. 오만 쌉소리 진짜 내가 무지하게 알거든? 근데 이런 모습을 제가 잘 보이지는 않아요. 저는 어떻게 하면 교육을 하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이런 신비적인 얘기를 잘 안 해줘. 내가, 특별하지 않으면. 근데 오늘은 지금 짜증나서 하는 거예요. 짜증나서. 그리고 사람들이 나는 공부만 하지 수행을 안 한다고 생각하더라고. 야, 내가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내가 이것 때문에 이 길로 들었어. 우리 그 타짜 영화에 나오잖아. 내가 정마담 때문에 이 길로 들었잖아. 이렇게. 근데 저가 원래 그런 쪽 신비적인 것들과 관련해서 이런 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가 얘기를 하면 자꾸 그게 뭐 경전에 나온 이야기냐, 뭐 족보가 있는 얘기냐, 자꾸 지랄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공부를 해서 그것이 맞다라는 거를 논문으로 써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공부하게 되는 이유예요, 사실은.